이게 그만큼 이 오미크론이 이게 은근히 지금 전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증 환자 비율은 낮은 대신에 그것도 이제 특히나 저희는 다 백신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증까지 갈 일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명 감염이 되면 또 방송국도 막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 다 퍼뜨리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쓰기로 결정을 했고 마이크를 조금씩 앞으로 당겨서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이미 그러고 하고 있어요. 나오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근데 빨리빨리 와요. 어떤 분처럼 그 마스크를 잘 안 쓰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 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좀 네. 떨어져서라도 얘기하면 좋은데 나도 네가 어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본의 아니게 영상을 찾아봤거든. 계속 여기저기 왔다. 비말을 막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막 옆으로 뿌리고 막 위로 뿌리고 막 난리가 인간 분수돼요 이 정도면. 이게 노래하는 분수 아니라 춤추는 분수돼요 이 정도면은. 좀 심각하긴 하더라 진짜.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한 번쯤은 언론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줄 법한데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잖아 그거는. 그렇죠. 아니, 정말 저는요 윤석열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언론이 권력 앞에서는 이렇게 개같이 기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니 아직 권력도 아니잖아. 권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력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창출시키고 싶은 거지. 왜?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 취향이라기보다 목적이라든가 이제 그런데 부합하는 행동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겠지. 내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요 자기 손에 권력을 잡으면 누구의 예상대로도 누구의 바람대로도 움직여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건진법사의 바람이라면 또 모를까. 죄송합니다. 이거 비팩트 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러고 보니까 되게 신기한 기사를 하나 봤어. 뭐? 조선일보 기사인데 뭐 관상가 되게 유명한 관상가 한 사람에게 이재명 후보 부부도 찾아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부부도 찾아왔다는 건데 정말 기사 이런 걸 기사로 일단 쓴다는 것부터가 되게 웃기긴 한데 대신 물타기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묘하게 윤석열 후보는 왔지만 대권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되게 흔히 하는 말로 객관적이고 쿨한 사람인 거고. 객관적으로 쿨한 사람이 관상을 왜 보러 갑니까? 거기 와서도 네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기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참 특이하게도 관상을 보러 왔는데 뭔가 자기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걸 챙기는 게 아니라 관상이라든가 이런 사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학문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야. 학문적으로? 그래서 딱 보면서 진짜 그거잖아. 그걸 읽다 보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무속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희미해지는 거잖아. 이 사람은 거지, 거기에 물타기.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전보로 왔어도 이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사람이 처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야 기사를 이걸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냥 가서 똥꼬를 빠세요. 그런 기사 쓰지 말고요. 그냥 가서 제가 님의 학문을 한번 핥아드리고 싶습니다. 좀 심했다. 뭐 아무리 마스크로 사람이 얼굴을 가리니까 이렇게 철렁철렁 되는 거야. 가뜩이나 두꺼웠는데 말이 더 막 나가네. 누군지 다 알아. 마스크 써도. 아니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씨발 그래. 몰라. 아니 그런 기사 쓸 거면 진짜 가서 똥꼬를 빨아주라고 진짜. 그리고 헐겠네. 되게 아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흔히 관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의 얼굴이 어떤 동물 비슷하더라 이런 거잖아. 근데 동물 비슷한 거를 할 때도 윤석열은 뭐 악어와 같은 상이다. 그래서 부패를 척결할 그런 인물이다. 악어가 왜 부패를 척결하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거니까. 몰라 나도. 보통 악어를 우리가 악어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악어를 얘기할 때 포식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청소하는 건 악어 새지 악어 새. 그런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몰라 하여튼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진짜 이 관상가가 이렇게만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기사를 썼지. 정말 좀 그렇더라고. 악어가 그 아마존 같은 데 보면은요 졸라 세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세상 족밥이거든요.
코끼리가 막 코로 감아서 던져버리고 표범에 가서 막 이렇게 몇 번 핥히니까 지가 혼자 앓다 죽고 막 그러거든요. 유튜브 그만 봐. 그래서 아무라 다큐멘터리 재밌잖아. 그런 것만 찾아낸 유튜브야. 사실 그렇진 않아. 아마존 다큐멘터리 보면 재밌잖아. 뭘 다큐멘터리야. 유튜브에 지금 잘라 올라온 거잖아. 악마 나도 봤어. 악마래. 악어 세상 족밥이더라니까. 아니라니까. 네. 아니야. 유튜브 세계에서 저런 거 가지고 한번 계속 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좀 우울해집니다. 왜냐? 네. 계속 보게 돼. 왜냐면 그거 하나 보고 나면은 또 다른 관련 영상 추천 컨텐츠 뜨거든요. 맞아요. 유튜브 존나 중독적이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 있잖아. 무한도전 5분 순삭 있잖아. 아 이거 5분짜리 클립 하나만 봐야겠다. 정신 차려보면 5시간이 날아갔어.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네. 어제 저희가 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전화를 걸어서 이 지금 저 채널 A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 녹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에 관한 얘기까지는 나눴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어제 오후에 또 이 열린공감 TV에서 네. 예. MBC의 장인수 기자가 이 보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제 기사를 하나 폭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내용은 주된 내용은 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채널 A의 기자들끼리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동재 기자와 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의혹에 관해서 MBC에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채널 A도 자체 내부 진상 조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진상 조사를 시작하는 가운데서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냐? 이동재 기자가 이거 녹음 파일 없는 것처럼 회사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법조팀장이 채널의 법조팀장이 당시 이제 그 내부 감사를 다 담당하고 있던 기획실에 있던 기자가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회사가 나서서 얘기하면 회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다. 한동훈 음성 지원 이렇게 읽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것만 놓고 보면 채널A 기자들끼리 적어도 몇 명 정도는 그 안에 음성 파일이라는 걸 들어봤고 그들이 듣기에도 한동훈 검사장처럼 들린다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녹음 파일이 검찰에 의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시가 됐던 내용들의 대화록인 겁니다. 이게 어떤 과정에 어떤 게 대화가 제시가 됐냐면 이동재 기자는 강요 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렇죠. 그 감옥에 있는 이철 전 멜로인버스트 대표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서 가족을 비롯해서 너도 훨씬 더 큰 고초를 겪을 수 있다라는 식의 강요를 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웃기는 게 그 강요 미수는 1심이지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죄를 받은 이유가 사실 정말 황당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선처를 지금 얘기를 한 것이다. 나 1심 판결 기억 안 나시죠? 지난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족 네가 이거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지금보다 훨씬 더 곤란할 수도 있고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가족들과 본인에게 잘 해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겁을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었다라는 게 1심 재판부의 요지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 재판부가 하는 짓거리는 소리는 이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재판부 이 새끼들도 언론이랑 똑같아.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로 강요 미수는 무죄를 줬지만 그게 강요 미수가 무죄라고 해서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다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재판부에서조차도 취재윤리 위반은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목록 내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건데 이 왜 강조를 드리냐면 그 이후에 이동재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다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좀 주장들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제 열린공감TV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을 보면 야 이거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그렇죠. 생각을 강하게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심을 들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이제 장인수 기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저걸 MBC에서 하지. 야 저거 참 이상하다. 그러네. 그런 생각 사실 기자가 들었어요. 맞아. MBC 소속 기자인데. 자 MBC 기자가 MBC에서 저 내용을 방송을 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일단 좀 이상하다. 네. 대선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기라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제 또 그 채널 A 차원에서 약간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또 우리의 또 그 전 TV조선 기자 출신 이진동 형님이 만든 뉴스버스 검언유착 수사 기록을 보니까 기자들 법조 기자들이 한마디로 그 제보자 지모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지모 씨를 타겟팅하고 얘 좀 뒤를 캐야겠다. 검찰도 야 얘 좀 캐보라 그런다. 그리고 뭐 채널 A 기자 이런 좀 서포터하고 뭐 중앙일보 기자랑 나눈 대화. 그 다음에 나는 이 기사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조선일보가 이 지모 씨와 관련된 기사를 일면에 쓴 적이 있습니다. 일면에 제목이 치녀 브로커 따옴표 윤석열 부숴봅시다. 9일 뒤 MBC 검언유착 보도. 요걸로 도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 나가는 대화를 조선일보 기자하고 채널 A 기자가 대화를 하면서 내일 나갑니다. 뭐 이런 대화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MBC 보도 이후에 채널 A를 비롯한 일부 언론 기자들이 MBC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기브앤테이크하면서 요렇게 해서 반박을 하자. 요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너머에 검찰의 어떤 그런 입김이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볼 만한 그런 맥락적 대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여론의 반격을 그때 당시부터 꽤 했다. 이거 실제로 집행이 된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 채널A 기자가 실제로 조선중앙 그리고 왜 한 군데는 땡땡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중앙이 도와주고 있고 또 다른 땡땡 이 언론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사들끼리 도와주고 네. 심지어 그 중에 한 기자는 모 검사가 적극적으로 알잖아. 그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정보를 줄 것이다. 그 사람도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자기네들끼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 검사한테 뭐 알아볼 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게 상식적인 대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랑 언론이 서로 흥신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네. 왜 MBC에서 이렇게 폭로한 거를 막 방어하기 위해서 기자들끼리 또 전선을 구축을 해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른바 이 권언유착으로 이걸 바꾸려고 시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사안을 놓고 다른 사안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끼리 그리고 가까운 그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검사들하고 연락해가면서 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어쩜 이렇게 언론사들이 일제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말 포문을 열다시피 할까라는 궁금증 항상 들었었잖아요. 나도 이상했거든. 네. 그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흔적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저도 우리 양가문의 형님도 기자를 하셨고 네. 저도 그 예전에 했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난 취재원하고 이렇게 인바이브가 돼가지고 혼연 일체가 돼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반격할 거라 하지. 야 이런 대화를 어떻게 해 취재원하고 기자가. 네. 이건 좀 선을 엄청 많이 넘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쪽에 붙는 순간 이미 기자가 아니지 그 사람은. 아니 그래서 우리 이진동 기자가 소속돼 있는 요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 이 제목을 잘 뽑았더라고. 일부 기자들 검찰 육착 선 넘었다. 선을 이거 한참 넘은 거지. 아니 이거는 이게 선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선이 없어졌어. 선이 없어. 퓨전이 된 거야. 퓨전이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진짜 뭐 아까 이제 제 얘기도 했었지만 예전에를 돌아보면 그때도 검사들하고 술도 많이 먹고 뭐 검사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자료를 하나라도 빼내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거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뭐 좀 치사한 얘기지만 뭐 단독 같은 것들이 하나 크게 나오면 그 검사가 나중에 좀 뭐 정치적 욕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옷 벗고 나서기 전에 좀 미담 기사 같은 거 하나 좀 크게 써주고 우리 검사들 뭐 봉사활동하는 기사들 많이 써주세요. 뭐 이게 옷 벗고 선거 출마하기 직전에 그런 거 하나 써주고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저 새끼 나쁜 일 하고 있냐면 뒤통수 때리는 기사 쓰고 이랬거든요.
지금 얘기한 그런 관계라면, 근데 지금 현재 그 뉴스버스가 다룬 기자들의 관계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아니 그 저기 뭐 법조 기자단부터 서비스 해가지고 업체가 돼, 검찰 내부 서비스 업체가 돼버린 거야. 스피커 진짜로 확성기가 돼버린 거죠 그냥. 거기다 온갖 막 미사 요구를 붙여가지고 막 대신 얘기해주는, 그리고 뭐 음모 같은 거 대신 퍼나르고 확대 재생산하고.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원래 기자와 취재원은요 불가근 불가원이기도 하지만 기브앤테이크가 형성되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정보를 주기 때문에 네. 또 내가 받는 만큼 뭔가를 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소소한 거, 기자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는 건데 가끔 뉴스버스 제목처럼 약간 선을 넘는 그런 요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몇 번 거절했다가 지금까지 이제 그 관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니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몇 번 취재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제보 같은 것도 해주고 그 단독도 몇 번 쓰고. 근데 이분이 인사철을 앞두고 있네. 자기가 물 먹을 것 같아. 알아봐도 날아가게 생겼어. 이번에 진급을 못하거나 아니면 날아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뭔가 자기 업적을 뭐 하기 위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써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지열이 형도 아시겠지만 딱 봐서 얘기가 돼야 쓰잖아. 그렇지. 근데 아무리 내 취재원인데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완전 키를 시켰거든. 그게 2007년인가 8년인데 아직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그때 이후로 날라갔어. 인사에서 물을 먹고. 날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사를 안 써줘서 날라간 거야? 아니지. 아니야. 날라갈 건데 어차피 날라갈 건데 기사를 안 쓴 것뿐이잖아. 그 객관적인 판단을 여러분은 이 모든 취재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민 기자님처럼 안 빨아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빨아주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특히 지금은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특히 이런 관, 그다음에 법조계, 요런 죄 많아. 많아. 이게 확실히 빨아주면 달달하긴 하지. 많아. 어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기사 중에 갑자기 이제 의심스러웠던 게 어제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기사 중에 남욱 변호사 발로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김만배 전 기자가 2억 원을 현재 여당 국회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사 내용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메이저 언론사들 뭐 조중동도 다 그런 논조로 썼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연합에서 최초로 취재를 했고 그 이후에 보도 나온 내용들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다룬 기사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어느 날 뭐 회식 자리 같은 데서 그 천화동인 그 주주 중에 한 사람이 또 기자 배모 씨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원래 YTN 출신인데 그 배모 씨가 2억 원을 가져와서 김만배 전 기자에게 주는 걸 봤다. 그리고 나중에 김만배 기자한테 이걸 그거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니까 그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 그것도 의원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그 의원의 보좌관에게 줬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너무 많이 건너뛰잖아. 지가 본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본 건 배 씨가 돈 갖고 와서 김만배 기자한테 준 건데 그걸 김만배 기자한테 나중에 그거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니까 그 모 의원 보좌관에게 줬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뿐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에 그렇게 진술을 한 거를 가지고 검찰이 또 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그 돈을 줬다고 한 시점에 그리고 그 보좌관도 사실 그때는 보좌관도 당연히 아니었고 이재명 후보와도 사이도 안 좋은 사람이고 그 김만배 기자가 그 2억 원은 돈 액수가 크잖아요. 그 시점도 나오니까 전세보증금하고 생활비로 썼다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검찰에서 아예 빼버린 거죠. 근데 그럼 지난해 10월에 끝난 얘기잖아. 그렇죠. 그걸 어떻게 찾아서 이제 와서 지금 기사로 쓰고 그걸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고 썼을까요? 저는 이건 보면서 이건 끝난 얘기를 그리고 검찰이 끝낸 얘기를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라고 썼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소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냥 알 수는 없거든요. 제일 큰 가능성은 검찰 내부에서 이것도 받아왔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흘려서 자기네들이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럼 검찰을 비난한 것 같지만 논조는 사실 검찰을 비난한 게 아니죠. 이거는 뭔가 이재명 후보 측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 쪽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거죠. 검찰발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서 아니 그냥 이제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검찰에서 누군가 얘기를 했어. 근데 누군가 얘기를 한 걸 검찰에서 알아보고 나니까 이거는 얘기거리가 안 돼. 그래서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서류가 꾸며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소장이 고발장, 고소장 아무것도 꾸며진 게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변호인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게 저의 여기 이제 비팩트 존. 네. 그 정보를 만약에 그 검찰 내부에서 흘렸다. 그 정보를 흘린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정치권에 줄대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 지령 받아서 했을 거고요. 네. 이게 뭐 고발 사주까지는 아니지만 고발이 된 건 아니니까. 아 이거 시스템 전체를 확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 법조기자단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는 게 아니라 있지. 굉장히 강하고 법조기자단에 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자격 논란 가지고 그리고 뭐 언론사들끼리 서로 야 니네 회사는 법조기자단도 없지 이러면서 야코 죽이고 이런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지열이 형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검찰발 기사가 전원 형식으로 만약에 네. 나오거나 이런 거는 일단 저도 이제 방송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제낍니다. 검찰 관계자는 뭐 이렇게 나오는 왜냐? 이거 이상하거든. 확인이 안 되는 거야.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고. 확인이 안 되고 의도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남욱 변호사 전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이게 거의 기사가 안 되긴 했는데